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양구군청에 무장병력이 진입한 것과 관련해 양구군의회가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흥원 양구군수는 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군의회는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이후 양구군청에 들어온 군인들은 곧장 군경합동 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일부 병력은 K1 소총까지 맨 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은 당시 이들이 무장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장 병력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구군의회가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서흥원 양구군수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서 군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출석을 요구한 양구군의회. 하지만 끝내 서 군수는 오지 않았고 의원들은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구군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강제하는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군인들이 다녀간 곳을 찾았습니다. 상황 보고를 누구한테는 해야 되잖아. 예. 또 누구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상황 보고는. 저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랑 부모님이랑 저희 이제 군청 지휘부랑 다 하죠. 이제 통영 관리하는 부부서랑. CCTV 관제센터도 찾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운영하던 검문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병력들이 혹시 출동을 해서 어떤 작전을 진행했나 안 했나 그런 걸 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실제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네. 양구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군청을 찾은 군인 7명 가운데 총을 가진 군인은 2명이었다며 당시에는 총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수가 입을 굳게 닫으면서 오히려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21사단이 왜 무장 상태로 양구군청을 찾았는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1시간 48분 동안 군청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강릉에선 경포 분수 설치 문제가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또 양양에선 군수의 민원인 성추문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 소환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원하는 건 대표 관광지인 경포호수에 멋진 분수시설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명승지로 지정돼 있는 경포호에 분수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반대했고 이후 강릉시는 경포호의 수질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포 분수 조성은 관광장 확충 효과는 물론 경포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분수는 수질 개선용으로 설치된 적도 없고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질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수를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해 수질 검사용으로 연구할 필요성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국가유산청에 분수 설치 후 2년간 모니터링을 한 뒤 수질 개선 효과가 없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세부 계획서를 최종 승인을 받아라. 근데 최종 승인을 받았더라도 2년간 모니터링해서 정말 이게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이걸 그 결과를 보고 이미 분수 설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찬반이 크게 갈려 있는 상황. 환경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분수 설치에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강릉시는 내년도 분수 사업 예산 90억 원이 세워진 만큼 사업을 서둘러 내년 여름까지 분수를 설치하겠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추문에 휩싸인 김진아 양양군수는 이후 추가 비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많은 양양 군민들이 분노했고 결국 양양군 초유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진아 양양군수는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가성으로 금품 받으신 거 인정하셨나요?
주민소환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인원을 훌쩍 넘긴 5천 명 가까운 양양 군민이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자가 유권자의 15%가 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1월 중 주민소환 투표 공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양군 초유의 주민소환 투표는 오는 2월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 군수 주민소환 청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인 김진아 군수가 직접 서명부를 열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군수의 열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름과 주소 등을 통해 서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소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지난 23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마련된 열람실에 김진아 양양군수가 방문했습니다. 비서실장과 함께 온 김 군수는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열람실로 들어가 2시간가량 서명부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 측은 전체적인 행정 절차 확인 차원이었으며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추진 단체는 소환 당사자인 군수가 직접 서명인을 확인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강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 그 노정돼 있는 주민투표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요.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서명부에서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진아 군수가 양양군청 공무원이나 군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관계자의 이름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군수 당사자의 열람은 문제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대상자인 양양 군수도 양양 주민으로서 당연히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이나 이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첩 등을 제출을 하고. 도내에서는 2012년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는데 열람 과정에서 서명자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명부 정보를 적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촬영이나 메모지를 외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이름이 노출된 사람들의 주민소환 투표 의지가 떨어질 수 있고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는 오는 29일까지 열람이 이루어지는데 이의 신청을 거쳐 서명 인원이 유권자의 15%를 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의료 공백으로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고 일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사증언 확대 발표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국민들이 제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 여건이 취약한 강원도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강원 지역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사망률은 2.6%포인트 올랐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같은 기간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지난해 대비 433명 줄었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10명 늘면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도 급증해 강원도에 한 해 평균 232건 발생하던 게 상반기에만 266건을 돌파해 전체 건수는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거나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역 공보위마저 차출해 수도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공보위들이 차출되면서 보건지소들은 진료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병원 가기 힘든 지역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3월에 떠난 공보위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새 계절을 보내고 이달 초에야 복귀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었던 우리나라가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3,594명 모집에 181명, 5%만 선발되면서 의료 공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도 상황을 더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국회와 정부도 사실상 통상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금의 의료 대란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진보당 강원도당이 전봉준 트랙터 행진 시위가 난동이라고 발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한 내란 범죄 집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은 자중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날뛰다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삼척간 고속철도 준공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ITX 마음 열차표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부산 부전에서 강릉 간 열차표 예매 현황을 보면 내년 1월 1일 ITX 마음 상하행선의 좌석과 입석이 모두 매진됐으며 일부 하행선의 예약 대기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주말과 휴일인 내년 1월 4일과 5일에도 왕복 16회 가운데 8회가 매진됐고 주중에도 예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27일부터는 내년 1월 6일 이후 열차표 예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해선 단절 구간이었던 포항 삼척 고속철도 개통식은 오는 31일 오후 울진역에서 행사 참석자를 태우고 삼척에 도착해 본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강물과 바닥 만나고 청장년과 노년층이 함께하는 장소 기수역이라는 의미를 담아 기존 남문 1, 2 마을회관과 보은회관을 철거하고 노회주차장 군유지를 더해 지상 5층 규모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합니다. 모두 108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1층 필로티 주차장과 2층 문화마당, 3층 보훈회관, 4층 치유쉼터, 5층 휴식마루 공간이 마련됩니다. 양양군은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건설공사와 공간 조성을 마치고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시군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전국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 평가 결과 도내에선 춘천시와 홍천군만 보통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모두 최하 등급인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